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금요일에 와 있고요. 오늘 증시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금요일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끝날 확률이 적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커질 때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이 가급적이면 주식을 가지고 주말을 넘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현금화 시키고 주말을 보내자라는 심리가 커지고요. 그런 매도 심리가 주식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5월 5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가 하락한 경우도 있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시장 못 견디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에서 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운빨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하락한 거는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하락한 거다. 그러니까 흐름이다,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마음을 단디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요, 미쓰리에게 엄청난 징크스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주식시장에서 잠깐 손을 놓고 휴가를 가면 주식시장이 정말 개폭락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가 대우증권 다닐 때 8월경에 제가 이제 휴가를 내려고 휴가계를 냈는데 저는 휴가를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휴가계를 내고 이제 쉬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대우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저는 휴가를 반납하고 결국 지점에 출근을 했고요. 출근을 했는데 막 지점에 경찰들 서 있고 막 투자자들 막 벽돌 들고 와가지고 막 다 부시겠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때도요. 제가 그때는 본사에서 있다가 지점으로 발령낸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휴가를 좀 늦지막히, 그러니까 대부분 휴가가 7월, 8월 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지점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자리를 좀 잡고 쉬어보려고 9월 달쯤에 휴가를 내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그 휴가는 쓰지 못했습니다. 왜? 9.11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3년도인가요? 그때 8월 달 경우에는 SK 사태 때문에 제가 휴가를 못 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2010년 1월 달 증권사를 그만두고 한 2주 동안 바람을 좀 쐬고 와야겠다. 그래서 2주 동안 뉴욕에 갔다 오려고 여행을 잡았습니다. 여행 가서 뭐를 좀 시키고 돌아와서 이제 경제방송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탄 그 뉴욕행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가끔씩 여러분, 저 매일매일 주식 방송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만 쉴게요 하고 방송을 내려놓는 순간 주식시장이 막 하락해요. 그래서 예전에 팟빵 게시판에 보면 미쓰리 빨리 돌아와요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증권 바닥에서 그러한 징크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바닥을 떠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징크스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게 내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지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꿈 얘기를 종종 해드렸는데, 저는 뭐 회사 취업할 때나 학교 진학할 때나 합격자 발표보다 제가 먼저 합격 유무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오늘 합격자 발표를 하면 어젯밤 꿈에서 제가 뭐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를 막 깨부신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을 막 죽인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꿈을 딱 깨면 아침에 눈을 떠서 아, 합격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아도 그닥 놀라질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 뭐 이런 그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전에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 제 인생에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꿔놓았던 2008년에 어떤 큰 대형 사고 때도 제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예지몽을 꿈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그 2011년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거기 PD님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 작두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식소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작두소녀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아실까봐 PD님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머니투데이의 김태희 PD님이시고요. 지금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아니에요? 남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맨날 저한테 야, 주식아, 너 또 오늘 작두 탔냐?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로 제가 방송에서 종목을 툭 던졌는데 그 다음날 그 종목이 막 상한가 가서 게시판에 와, 주식소녀님 뭐 막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제가 약간 육감이 발달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느끼기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주식 매매 실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미리 꿈에서 좀 나타나게 해라. 뭐 이런 거였다고 했잖아요. 아,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종목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꿈에서 왜 이런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정말 강력하게 꾸면 그 다음날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법니다. 꽤 많이 법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게 촉이 좀 발달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왜 이야기해 드리냐면, 아마 새날 방송, 5월 5일 방송 보신 분들은 방송 초반에 푸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가 그 채팅창에 그 써놓은 글을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5월 4일 날 제가 동네 친한 여자 동생과 제가 자주 가는 달래고 통닭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맥주를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한 3시경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푸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푸나님도 계셨고 그리고 주변에 그 다른 출연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지는 그 기억이 안 나고 푸나님만 또렷이 기억이 나고요. 장소는 지금 그 새날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가 아니었고 1층에 있는 이렇게 햇살이 막 비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푸나님이 약간 그분이 이렇게 뭔가 집중할 때 굉장히 까칠하십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요.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선물 리스트를 보고 선물 리스트대로 선물을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아마 그 선물 리스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푸나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재명 후보 그 양반 그동안 그 많은 선물을 다 보낼 텐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선물이 올 거니까 선물을 둘 곳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얀색 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햇살이 비쳤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이 꿈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제 SNS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뭐 개항을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 결과 그 어떤 그 결심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꿈과 그런 이제 어떤 그 기분을 새날 방송 그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그 올려드렸고 이제 푸나님이 그걸 읽어주신 겁니다. 예. 앞으로도 혹시 좋은 꿈을 꾸면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할게요. 특히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좋은 꿈을 꾸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정말 군자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다는 멈추고 5월 5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빠졌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급락, 급등,
폭락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3.12, S&P 500이 3.56, 나스닥이 4.99%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락했습니까? 그 전날 올랐잖아요. 안도랠리로 올랐다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도랠리로 상승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운빨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금요일날 증시가 안 좋을 거라는 둥,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 증시가 보합이었다가 종가에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드렸잖아요. 예. 이러니까 제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입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최근에 방송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4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한 달여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4월 달에 4월 중하순에 세계은행과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자기네들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 길을 가는 거고, 아무리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와도 뉴욕 증시는 아웃 오브 안중. 무슨 소리야. 우리 미국 경제 좋아 이러고 자기네 길을 간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국제유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4월 달에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은요 2019년 4월과 똑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계은행과 IMF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세계은행과 IMF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든 말든 우리 미국 경제 좋단 말이야 그러고 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결국 2019년 미국은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를 인하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때 다른 얘기를 하나 또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있죠? 미국이 FOMC가 5월 달에 50bp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벌어질 상황은 마치 2016년 1월과 흡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래서 미쓰리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해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5월달 FOMC 회의 50bp 금리 인상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결과를 발표했을 때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어떠한 명분으로 상승했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대요. 그리고 6월 달에 75bp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는 그래 50bp 했고 아우 다행이다, 6월 달에 75bp 안 하는구나, 아우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50bp 금리 인상 이거 20년 만에 이게 처음 하는 거고, 이거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거를 좋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현타가 오는 거죠. 그 현타가 5월 5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 나타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50bp 금리 인상 했다, 하겠다. 그리고 그게 6월, 7월이 될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FOMC 회의에서 2번의 50bp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75bp 금리 인상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9조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50bp 금리 인상은 충격이 아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6월달 75bp 인상 가능성에 충격을 받았던 뉴욕 증시가 막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달에 75bp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도랠리라고 했던 거죠. 근데 미쓰리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6월 달에 75bp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주식시장이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간요. 6월 달에 금리 동결합니다. 제가 차마 금리 인하라는 인하라는 말은 못 하겠고요. 아마 동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빠져준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분위기는 2016년 1월과 똑같다고 했어요. 2015년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 미국은 좋아지는 경제를 보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25bp 금리 인상 땅땅땅 하고 이런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며칠 지나서 2016년 1월 초 중국 증시가 개박살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이 왜 개박살나요? 이게 지금 신흥국과 선진국의 이 갭 차이, 금리 갭 차이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신흥국의 자금 유출될 거고 그러면 중국 경제가 흔들릴 거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2016년 1월 달에 증시가 개박살난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 보셨어요? 물론 빠진 적이 있었죠. 언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고 이랬을 땐 빠졌지만 그런 어떤 그 코로나라는 이슈 말고 그거 제외하고 어떤 금리에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이렇게 하락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5월 4일 날 FOMC에서 발표한 금리 인상 폭과 어떤 계획과 이런 의지는 똑같았는데 그거를 5월 4일 당일날은 안도랠리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현타가 와가지고 어머 어떻게 50bp 금리 인상을 또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 메인이 되겠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히 금리 인상을 하면은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자금 유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뭐가 문제냐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 이거 체크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에 접어들어 있고 중국 뭐 약간 봉쇄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봉쇄된 지역이 있잖아요. 주요 도시가. 여기 중국 경제 안 좋단 말이에요.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중국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점 그 경제가 꺾여가는 중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 강세화되고 있는 걸 계산했을 때 중국의 외환 보유고 걱정된다고 할 겁니다, 이제. 중국만 그럴까요? 신흥국들이 이제 외환 보유고부터 시작해서 자금 유출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제가 6월 달에 75bp는 개소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자, 이날 나온 경제지표 보면은요, 4월달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14% 증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9,000명 감소,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자, 그러면 5월 6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떻게 될까요? 고용 보고소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후 2시 경에는 여전히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도 이제 반등의 뭔가 빌미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5월 6일 금요일에 발표될 4월 달 고용 지표가 뭐 예상보다 부진했다. 예상보다 부진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경제가 둔화된다고 해석할까요?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약화된다고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미쓰리 주식시장 언제까지 빠질 거야? 아마 이걸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살짝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2650포인트 깰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600은 못 깨겠습니까?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연준의
저 과격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한다고 칩시다. 쟤네가 정말 평화롭게 휴전을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네가 뭐 협상을 하고 뭐 어쨌다고 해도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풀리지 않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가 러시아 목줄을 죄고 있지만 평화 협상을 한다고 해도 뭐 평화 협상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을 한다고 해도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객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거고요. 그럼 결국 연준의 저 과격한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료는요. 주식시장 하락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 막 하락해야지.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준의 이런 과격한 금리 인사로 신흥국 자금 유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걱정이 되고 뭐 어떤 나라 부채가 막 커지고 있고 이런 얘기 막 해서 막 시장에 공포감을 막 줍니다. 막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 니네 미국은 버틸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막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빙의를 하면 내가 5월달 50bp 금리 인상하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번 정도 50bp 금리 인상 더 할 거라고 한 얘기 정말 미친 소리 했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스멀 바람을 이제 이렇게 좀 불게 할 거예요. 어떤 바람이냐면 야 연준 니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뉴욕 증시도 이렇게 개박살 나고 있는데 니네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 인상할 수 있겠냐? 야 너무 금리 인상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바람을 불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제 그런가? 내가 너무 과격했나?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둔화되면 저절로 다운될 거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이 다운되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 경기 둔화가 많은 그 사람들한테 힘든 그 과정은 주겠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는 게 경기 둔화밖에 없거든요. 경기 둔화와 경기 둔화를 우려한 주가 하락.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진행이 되면 연준에서 6월 달 금리 결정할 때 50bp 금리 인상 카드를 못 내밉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막 빠지고 이러면 아메스파 연준이 50bp 안 한대 25bp 한대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인데 50bp보다는 그래도 25bp가 낫지 않을까? 뭐 하다 정말 안 좋으면 야 무슨 얼어 죽을 금리 인상이야 그냥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나오면 금리 동결이나 혹은 50bp 인상이 아니라 25bp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황 돌아가는 겁니다. 왜 미쓰리가 앞에서 여러분 지금은요 2019년 4월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은요 마치 주식시장이 2016년 1월과 흡사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아마 지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5월 5일 뉴욕 증시 저렇게 빠질지 몰랐어요? 왜요? 더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빠질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고 대응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시황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 후퇴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 갑자기 기업 실적들이 막 좋아질 거라고요? 아니 금리를 인상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경영하는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데 그럼 이자 부담 커지니까 당연스럽게 인력을 줄이려고 한다든가 뭐 구조조정 한다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그리고 주식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경기 둔화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이 유일하게
연준의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의 발목이 잡혀야지만 증시가 안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나중에 아마 한 6월 달 정도 되면 이래서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었구나라고 하시겠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간곡히 바라고 계시는 게 미쓰리 나 현금 갖고 있는데 언제 사야 돼?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단타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짚어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저점이에요. 뭐 지금 하세요 그러면 단타인데 장투하시는 분들이 사시면은 안 되거든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물론 분할 매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아래로 꺼질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은 어떤 장이다? 프로들의 장이다. 주린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장이다. 방망이는 짧게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약간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보다 덜 빠졌잖아. 다행이네. 이렇게 좀 안도감을 가지세요. 근데 반대로 미국보다 덜 빠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빠질 자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합시다. 이대로 여러분 계속 주례장창 빠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빠졌다가 오르기도 하고 분명히 종목별로 또 움직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행스럽게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고 이런 시황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아시고 계신다면 덜 충격이시겠죠. 물론 주식이 오르지 않아서 힘드시겠지만 알고 힘든 거와 모르고 힘든 거는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지금 완전 멘붕이 되셨겠죠.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이든지 아니면 혹시 내용이 많으면 내일 방송도 올려드릴 거고요. 내일 내용이 별로 없으면 제가 일요일 날 또 다가오는 한 주 과연 또 돈다방 미쓰리가 얼만큼 점쟁이 빤스를 훔쳐있고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지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